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065명으로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4일 이후 38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0명으로 26일 연속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사망자는 7명 발생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대뇌 폐질 두께가 얇아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술 후 생존율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위암 환자 수술 후 5년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와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등 60여 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시킨 결과 예측 정확도는 최고 81%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국가 전략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지난 3년간 진행된 소방시설 점검에서 900여 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소방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200여 명, 2주 전보다 1,300여 명씩 적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4일 이후 38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9,054명,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0명으로 26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155명입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의대, 가천대 길병원 공동연구팀은 2014년 8월부터 32개월 동안 50세 이상의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노출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된 이후 대뇌 피질의 변화를 살폈는데 대뇌 피질은 대뇌 표면에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곳으로 기억과 학습 능력 등 여러 뇌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뇌 피질의 변화는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 질환과 연관이 깊어서 보통 건강한 일반인의 대뇌 피질 두께는 평균 2.5mm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2.2mm로 더 얇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대뇌 피질 두께가 감소했는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산화질소가 10ppb 높아지면 대뇌 피질 두께는 각각 0.04mm, 0.03mm, 0.05mm씩 줄어든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고진은 위암 수술 환자의 5년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고진은 2003년부터 2012년 위암 치료를 받은 환자 3,220명의 수술, 항암, 병리 정보, 수술 후 혈액 검사 결과,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 결과 등 총 65개 진료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서 5년 생존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I 알고리즘의 5년 생존율 예측 정확도는 위암 수술 환자 805명과 59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2차 평가에서 각각 76%와 81%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 도착이 늦은 명지병원에 정부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 활동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거기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간에 태우느라 합정역과 신촌역, 이대역으로 우회해 이태원 도착이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의 업무 검사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가느라 이태원 도착이 늦어졌고 재난의료지원팀이 아닌 신 의원에게 재난 현장 출입증이 무단 제공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명지병원의 직통전화번호를 신 의원에게 유출한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드러났습니다. 명지병원은 당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차량인 스타렉스로 출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앙의료원에는 상황실 업무 규정 개정과 번호를 유출한 직원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응급의료 수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이 일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드리지 못한 말씀 오늘부터 수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의료지원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위반 시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는 물론 형벌과 과태료 등 처벌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최근 3년 동안 받은 소방시설 점검에서 900건 넘게 불량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소방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외부 업체에 의뢰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소방당국에 보고한 대전공장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 작동 불량과 연기 감지기 동작 불량 등 모두 71건의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이 난 이 공장 가류 공정에서도 4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진행된 점검에서는 169건이 적발됐는데 스프링클러가 연동된 화재 감지기의 선로가 끊어진 문제 등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점검에서도 수리와 정비가 필요한 소방시설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28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2021년은 3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타이어는 1년에 2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한 사항으로 마지막으로 지적된 불량사항은 지난 2월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방 점검 때마다 지적사항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점검 이후 수많은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모두 정상화됐는지 의문이라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 전문가도 화재 위험이 큰 물질이 많은 공장의 특성상 적절한 설비가 갖춰져 있었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정말 잘 수리가 되었는지, 시설에 불량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절한 소방시설이 애초부터 설비가 되어 있었는지 조금 점검이 필요하고 한국타이어 측이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공장 내부 CCTV와 전자기록 등을 통해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Yapıyor gençler. Gençler yola bak. Yola çekiyor. Evet arkadaşlar görüyorsunuz gitti. 여야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법안에는 반도체뿐 아니라 각종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가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K칩스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 끝에 여야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K칩스법 반도체와 전부 다 합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세액 공제 대상엔 반도체 이외에도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민주당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및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 기술 이렇게 포함하는 걸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여야는 전쟁에 비견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특정 회사로부터 세수 감소는 확실한 도박적인 정책이라고 사실상 법인세 감면에 불과하다며 소위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K칩스법은 오는 22일 DJI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EU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이 미국 IRA, 즉 인플레이션 억제법과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산업부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은 미국 IRA와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나 현지 조달 요구 조건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기업과 수출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 주 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도 정부 업무용 휴대전화 등 기기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앱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올리버 다우든 내각부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보안 이유로 강요와 공무원들 기기에서 틱톡 앱 사용을 즉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우든 장관은 이를 사이버 위생이라고 부르면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검토에 따라 예방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틱톡이 사용자 연락처와 위치 정보 등을 중국 당국에 넘기기 때문에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은행권의 혼란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폭락 등에도 기준금리를 지난달 예고한 대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Inflation is projected to remain too high for too long. Therefore, the Governing Council today decided to increase the three key ECB interest rates by 50 basis points in line with our determination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target.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각각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그리고 이번까지 3회 연속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50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70조 3천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한 결정이 이번 금리 인상을 추진할 자신감을 주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시장 긴장 상태를 모니터링 중이며 유로존의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25% 폭락했던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목요일에는 19% 반등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에 54%보다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회 청문회에 나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can reassu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at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이런 가운데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JP 모건 체이스 등 미국의 11개 대형 은행들이 모두 300억 달러, 우리 돈 39조여 원을 예금 형태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 확대 등을 통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강혜경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의 건전성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SVB 등 미국 지역은행 파산 계기에 자기 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활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용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경색이 발생하면 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0%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에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불안한 추세로 1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31%로 집계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SVB 사태로 은행 제도 개선 TF의 대형 시중은행 과점 해소 논의 등에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이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SVB 사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스몰 라이센스나 이제 특화은행 논의가 달라질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 은행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관련 개선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은 당기 순이익 12조 6,900억여 원을 거둬 성과급의 1조 9천억 원, 퇴직금의 1조 5천억 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F는 은행 성과급이 단순히 예대금리 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내일까지 광화문 인근 문화재 발굴 현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일제가 경복궁 앞을 가로지르는 전차 노선을 만들면서 조선시대 주요 시설을 훼손한 흔적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앞 문화재 발굴 조사 현장. 침모기에 깔린 레일이 두 줄씩 길게 뻗어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철로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화문 동편인 안국동과 서편인 효자동에서 Y자형으로 만나 세종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노선.
지난 1917년 일제가 만들어 놓은 전차 궤도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광화문도 원래 위치에서 저 경복궁 동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는 통의동으로 가는 전철과 안국동으로 가는 그러한 전철들이 계속 연이어서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발굴된 것들이 그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전차의 선로들이. 원래 발굴하려던 건 조선시대 궁궐 앞에 놓는 넓은 기단인 월대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설치됐던 전차철로가 먼저 확인됐습니다. 정작 찾으려던 월대는 철로 옆에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철로 아래 약 70cm 깊이에서는 조선시대 3군부의 행랑터로 추정되는 건물터도 깔려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처참히 훼손된 조선시대 흔적들이 100여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조선시대 주요 관청인 상군부와 의정부 터를 훼손하고 일제강점기에 전차철로를 설치했다는 부분이 있고, 현장은 오는 18일까지 사전 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하루에 3차례씩 모두 9차례에 걸쳐 공개되고 폐차당 30명까지 관람합니다. 아스팔트 바로 아래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동안의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직접 듣고 유구 보존과 정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국 런던은 템스 강변에 대관람차 런던 아이를 세워서 매년 35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7년 말까지 상암동 하늘공원에 런던 아이에 버금가는 서울링을 세울 계획인데요. 특히 서울의 대표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링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접근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자전거 바퀴 모양의 대관람차 런던 아이가 세계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입장권을 사기 위해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친구와 함께 스페인에서 온 안내는 템스 강변 주변의 독특한 전경에 놀랍니다. It's fantastic. We love the views and it's an amazing opportunity to see all the city. 안내 같은 관광객이 한 해 350만 명 이상 런던 아이를 방문합니다. 찾아오기도 쉽고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런던 아이 옆에는 지하철역이 붙어 있고 바로 앞 강변엔 선착장이 있습니다. 또 주변엔 아쿠아리움 같은 문화예술 시설도 자리 잡고 있어 유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건설 비용을 모두 회수할 정도로 런던 아이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한강변 하늘공원에 오는 2027년까지 서울링을 세우는데 좋은 모델입니다. 특히 서울링은 바퀴살이 없는 고리형 디자인인데 기술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런던 아이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부분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립토 높이가 한 100m 정도가 채 안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지반까지 120m 길이 정도의 파일을, 그러니까 지지 파일을 한 20개 정도 이상 밑으로 박습니다. 서울링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곤돌라, 한강 수상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서울링과 한강 난지공원을 잇는 덮개공원, 월드컵 경기장 등 주변 시설과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도 구상 중입니다. 아울러 체험활동, 문화예술, 힐링 명소 등 테마별로 서울링 주변 공원을 특화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는 그 신비로운 미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또 그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는 역대 최고 경매가를 기록한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화가이자
또 공학, 조각, 수학 등 여러 방면에서 명성을 떨친 인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